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아마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나는 평생 열심히 일해서 집 한 채는 장만했는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다. 집은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등기부에 내 이름이 박혀 있고 공시가격으로 몇 억짜리 자산이 눈앞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냉정합니다. 집은 먹을 수 없고 집은 병원비를 대신 내주지 않습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는 싫습니다. 그렇다고 집을 팔자니 수십 년을 살아온 집을 처분하고 낯선 곳으로 이사가는 것, 그 심리적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익숙한 동네, 익숙한 이웃, 익숙한 병원과 시장. 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집 처분은 단순한 부동산 거래 그 이상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할 제도가 등장합니다. 집을 팔지 않아도 됩니다.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됩니다. 내 집에 그대로 살면서 매달 국가 공기업으로부터 현금을 받는 방법, 그것이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잠깐 지금 이 타이밍에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런 노후 재정, 복지 정책 정보는 본인뿐 아니라 부모님께도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 부모님께 꼭 공유해드리세요. 그것 하나만으로도 큰 효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택연금은 개인이 소유한 집을 공기업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그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죽을 때까지 매달 현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핵심을 세 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운영주체는 국가가 설립한 공기업입니다. 사설 금융기관이 아닌 국가 보증하에 운영됩니다. 둘째, 이 연금은 기간이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가입자가 살아있는 한평생 지급되는 종신지급 구조입니다. 100세까지 사셔도 110세까지 사셔도 연금은 끊기지 않습니다. 셋째, 가입자가 살아생전에는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정산은 사망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공사가 집을 처분해 그동안 받은 연금 총액과 비교하는데 집 처분액이 연금 총액보다 많으면 차액은 상속인에게 돌아가고 반대로 적더라도 그 손실은 전적으로 공사가 부담합니다. 가족에게 추가 부담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가입 자격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55세 이상이면 됩니다. 기준은 부부 중 더 어린 연소자의 나이입니다. 주택 조건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실거주 주택이어야 합니다. 아파트, 다가구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 목적 오피스텔이 해당됩니다. 다주택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유주택 합산 공시가격이 12억 이하면 바로 가입이 되고 12억 초과 시에는 3년 이내에 한 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은 크게 4가지입니다. 정액형은 처음부터 끝까지 매달 동일한 금액을 받는 방식입니다. 예측이 쉽고 생활비 계획을 세우기 수월합니다. 공식 예시로 부부 중 연소자가 70세이고 3억 원짜리 일반주택으로 종신방식 정액형에 가입하면 매월 약 92만 3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 증액형은 초기 일정 기간 동안 더 많이 받고 이후에는 적게 받는 구조입니다. 당장 의료비나 생활안정자금이 더 필요한 분께 적합합니다. 정기증가형은 처음에는 적게 받지만 3년마다 4.5%씩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에 대응하고 싶은 분께 유리합니다. 종신혼합 방식은 매달 연금을 받으면서 동시에 일정 한도까지 목돈을 인출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갑작스러운 의료비 등 목돈이 필요한 상황에 활용할 수 있으나 인출한 만큼 월 수령액은 줄어듭니다. 좋은 점만 있으면 완벽한 제도겠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지급이 정지되는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부 모두가 1년 이상 담보주택에 살지 않으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장기 병원 입원이나 요양원 입소로 1년 이상 집을 비우게 되면 연금이 멈출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공사의 사전 승인 없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사전에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주택 소유권을 상실하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중도 해지도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해지 시 동일 주택으로 3년간 재가입이 제한됩니다. 게다가 가입할 때 납부한 초기 보증료를 추가로 또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숙고한 후 가입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주택연금을 살아있는 동안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가입자가 사망한 이후에 발생합니다.
특히 일반적인 저당권 방식으로 가입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저당권 방식에서 가입자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가 연금을 계속 받으려면 주택 소유권이 100% 배우자에게 넘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상속법상 자녀도 공동상속인입니다. 자녀가 소유권 이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배우자는 연금 승계를 받지 못합니다. 평생 살아온 집에 살고 있지만 더 이상 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집값이 많이 올랐을 경우 자녀들이 그 차익을 노리고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며 갈등을 빚는 일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후를 편하게 보내려고 가입한 제도가 오히려 가족관계를 악화시키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제도 안에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신탁 방식입니다. 신탁 방식은 가입자가 주택 소유권 자체를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이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가 공사로 바뀝니다. 내 집이 아닌 게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걱정하실 수 있지만 가입자는 거주권과 수익권을 그대로 갖습니다. 집에 사는 것과 돈 받는 것은 변함없고 서류상 명의만 공사로 바뀌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장점은 신탁계약 시 배우자를 사후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녀들의 동의 없이도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자녀가 반대해도 버텨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계약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탁 방식이 가족 갈등을 원천 차단하는 핵심 원리입니다. 추가 장점도 있습니다. 저당권 방식은 집에 남는 방에 보증금 없는 월세 세입자만 받을 수 있지만 신탁 방식은 보증금이 있는 반전세나 전세 세입자도 들릴 수 있어 추가 임대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대외적 소유권이 공사에 있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 진행 시 이주비 대출이나 조합원 분담금 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에 사신다면 반드시 이 점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은 내 집에 그대로 살면서 국가공기업인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죽을 때까지 매달 현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실거주 주택이 있다면 가입 자격이 됩니다. 정액형, 초기증액형, 정기증가형, 혼합 방식 중 자신의 상황에 맞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실거주를 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이사하면 지급이 정지되고 중도해지는 재가입 제한과 추가 보증료라는 무거운 대가가 따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가입자 사망 후 가족 갈등을 막으려면 신탁 방식을 선택해 배우자를 사후수익자로 지정하세요. 자녀의 동의 없이도 연금이 자동 승계됩니다. 단, 재건축 관련 대출 제약이 생길 수 있으니 본인 상황에 맞게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주택연금은 모든 분께 무조건 유리한 제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조건이 맞고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가입한다면 노후 현금 흐름을 안정시키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 계획에 혹은 부모님의 노후 설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채널은 앞으로도 어렵고 복잡한 정책과 제도를 쉽고 깊이 있게 풀어드리는 영상을 계속 올릴 예정입니다.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